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오늘 공시법 끝냅니다. 그 14쪽 보죠. 또 3번에 면적 갈 차례야, 면적. 자, 면적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자, 의의는 방금 1번 면적이란 지적 청량을 해야 되겠죠. 면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량입니다. 청량하는 목적이 이제 면적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지적 청량에 의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 면상의 넓이입니다. 수평 제곱미터입니다. 세제곱미터가 아니에요. 공간상 넓이가 아니고 수평 면상의 넓이죠. 우리 이제 산수 시간에 우리 이렇게 직사각형 되는 거죠. 곱하면 되겠죠. 가로 세로 그냥 곱하면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10이다, 여기 20이다 그러면 200이 되겠네, 그죠? 수평 면상의 넓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2번에 면적 단위는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오세요. 중요한 것은 우측에 와서 7번 밑에 당구장 표시 2개 나오죠.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경우 이걸 좀 외우셔야 돼요. 자주 나와요. 자, 쉽게 얘기해서 청량 안 하는 거라면 청량을 안 해도 되는 거. 면적이 안 변하는 거 되는데, 자, 우리가 토지 표시는 어떻게 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순서대로 가면서, 자, 소재는 동리잖아요. 이거는 면적하고 상관이 없죠. 지번, 지목 이게 바뀌면 청량 안 합니다. 면적 여기 이제 바뀌었을 때 청량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면적 측정 대상이 하는 뭐지? 맨 위에 소재 변경입니다. 동리 변경. 두 번째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번 변경. 세 번째 지목 변경은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합병 줄 것이에요. 합병. 자, 그러면 이제 면적이 바뀌는 것 중에 합병인데, 합병을 보세요. 왜 청량을 하느냐면 여기 이제 10번지 갑이 소유자고 11번지 갑이 소유자입니다. 항상 합병은 소유자 같아야 합병되죠. 여기 이제 면적이 50제곱미터고 여기가 100이다.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죠. 2개 더 하면 되잖아요. 면적이, 그죠? 더 하면 되니까 경계는 지우고. 그래서 항상 청량하지 않는 그럼 답은 합병입니다. 합병은 면적은 증가하지만 면적 측정 안 한다. 면적 청량 안 한다. 합병은 반드시 외워야 되겠고. 그 밑에 위치만 살짝 정정하는 거. 위치 정정. 다음 맨 밑에 이제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머리 걸쳐 따서 현자, 복자, 복현, 현복, 복원 청량과 현황 청량으로 면적 측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청량하지 않습니다. 답은 거의 합병이에요. 자,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다음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4번에 좌표로 가겠습니다. 좌표. 4번에 좌표. 자, 좌표는, 자, 제목 보세요. 자, 좌표는 우리 이제 산수 수학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가 이제 x 좌표값이 있다. xy 좌표값. 그럼 요거는 좌표값 구해야죠. 좌표값. 그럼 이게 평면이잖아요. 그죠? 평면. 요게 종횡이죠. 평면, 종횡. 이게 이제 옛날에 수치라 그랬어요. 수치. 옛날 수치 지적부라 그랬는데 지금 경계점 등록과 경계점 표시죠. 그죠? 평면, 직각, 종횡선, 좌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보죠. 좌표란 지적 청량 기준점. 나중에 배울 거예요.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평면에다가 직각으로 종선, 횡선, 수치, 숫자로 표시한 걸 말한다. 좌표. 자, 또 줄거 나간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하는 지역. 우리 신도시라 그랬죠.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 좌표를 정하여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그리고 자, 줄거 나가죠.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는 땅 위에, 땅 위에 복원은 좌표에 의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양식을 한번 볼까요? 저 뒤에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한번 보러 가죠. 27쪽이요. 다시 한번 갑니다. 자, 27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걸 옛날에는 수치 지적부라 그랬어요. 자, 그럼 왼쪽에 보면, 자, 요게, 자, 우리 외우기 쉽게 이제 일필지를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일필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오케이. 요건 이제 그림이잖아. 그림이니까 부호도라 그래. 부호도. 도가 이제 그림 도자입니다. 도, 부호도. 그리고 이제 요걸 부호 1, 2, 3, 4, 5, 6, 7, 8. 요거는 글자죠. 부호. 그럼 여기 보면 X좌표값, Y좌표값. 여기 X좌표값, Y좌표값.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리를 계산하면 여기 면적이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요 세 개를 더하면 되겠죠. 굉장히 정밀하죠. 그죠? 이렇게, 자, 우리 일필지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면적 계산하는 거다. 이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은 신도시에만 있어요. 5번 도저히 동그라미 부호도가 이렇게 생겼어. 일필지. 그 다음 아라비아 1, 2, 3, 4 이게 왼쪽 5번에 부호. 그 다음 6번에 좌표값이 나오죠. X좌표값 얼마, Y좌표값 얼마.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수원에 국가기준점이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있는 국가기준점 그걸 기준으로 이게 이제 측량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X좌표값, 그 다음에 여기 X좌표값, 요 글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Y좌표값, Y좌표값.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일단 경계점 좌표 등록부 중요한 게 뭐뭐 들어간다? 부호도, 부호, 좌표. 그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자, 25쪽 와보세요. 25페이지. 만든 게, 청량에서 만든 게 지적도야. 맨 위에.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이게 전부 뭘로 되어 있죠? 전부 블록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블록식으로. 거기 79단지 보세요. 79단지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79단지가. 이건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고, 도로에서, 그죠? 사고 안 나게. 그리고 이제, 요렇게, 여기는, 자, 본분이 없어. 단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79단지에 1, 79단지에 2, 79단지에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전부, 그럼 여기서, 여기 이제 X좌표값,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거리. 여기가 이제 거리가 나오죠. 그러면 요걸 합하면 면적이 나오는 거야. 거기 보세요. 79에 2 대지 보세요. 찾았어요? 79단지 2 한 중간점에 79에 가로가 얼마예요? 가로에 글이 나오잖아. 조그마한 글이 가로 보여요 눈이? 네, 25.18. 그럼 세로가 22.26. 네, 이걸 곱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 500분의 1이니까 곱하기 500 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 안 나오죠. 이게 글입니다. 면적이 아니고 22.18이 글이 22.26도 글입니다. 자, 이게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거 신도시만 보통 지적도 앞페이지 와보세요. 23쪽 3페이지 우리 안동의 지적도 우리 봉화의 지적도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보통 지적도는 좀 꾸불꾸불해 보이죠. 그죠? 이게 직선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 한번 볼까요? 452번지 도로 밑에 17답 찾았어요. 중간에 가장 중간 17번지 답 찾았어요? 네, 거기 좀 꾸불꾸불해 보이죠? 사실은 직선입니다. 축척이 1200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곡선같이 보이지만 직선이야.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청량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청량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꾸불꾸불 되어 있잖아요. 굴곡점. 이 굴곡점 다 이거. 이 청량 다 해야 된다. 이걸 다 청량해야 면적이 나와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지적도를 지금 신도시에는 이걸 안 쓰고 뭘 쓴다? 25페이지 와서 그죠? 이 지적도를 쓴다는 거 최근에 와서 이제 그래서 신도시 되거나 축척 변경하게 되면 이 지적도가 이제 바뀌어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7페이지로 옵니다. 이제 좌표를 받고, 좌표는 어디만 있다고? 신도시에만 좌표가 있어요. 우리 보통 안동이나 봉화나 이런 데는 좌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로 옵니다. 17쪽에 경계의 잡아야 돼. 자, 경계는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지적도는 아까 봤죠, 그죠? 보통 지적도는 좀 꾸불꾸불 이렇게 돼 있는 이게 경계야. 경계.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요게 경계죠.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도면상 경계야. 의 가면 의는 가로 열고 지적 도면상 경계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 지적법에서 경계란 말이 나오면 도면상 경계입니다. 실제 경계가 아니야. 실제 저 도로에 있는 거죠. 저 경계가 아니고 도면상 경계입니다. 자, 갑니다. 토지 경계란 필지별로, 즉 1필지별로 경계 점간을 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이겁니다. 도면에 있는 이 선을 경계라 그래요. 자, 조심해야 돼. 자, 즉 경계란 지적 도면과 임야 도면에 등록된 선인 도면상, 도상, 그림도자의 그림도, 도상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 땅 위에 있는 지상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머리에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점과 좌표는 청량해야죠. 지적 청량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 여기가 갑의 땅이에요. 여기는 이제 을의 땅이야. 둘이 경계를 침범했다. 쌈박질이 벌어졌어요. 그럼 청량해야 되잖아요. 그때 청량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지상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상. 이 만약에 한 보통 1200분의 1이 가장 많아요. 그럼 이거에 1200배를 이제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청량한다면 그럼 이렇게. 그럼 저거에 1200배 정도 되겠잖아요. 이렇게 청량한다. 이걸 경계 복원 청량이라 그래. 이 도면상에 있는 걸 땅 위로 옮겨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렇게 청량할 때 이제 오른쪽 갑니다. 방금 2번 지상 경계, 지상에 동그라미 쳐. 지상 그러면 실제 땅 위라는 거야. 실제 땅 위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청량하려면 경계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번에 한 문제 꼭 나와. 당구장표이 3개잖아요. 자, 우리 요약집에 딱 여기 3개 있죠. 별표. 이건 매년 나온다는 거야. 매년. 옆에 제가 10월 28일 딱 적어놔. 10월 28일 10월 28일 그 몇 년도냐면 금년 돼야 내년 되면 안 돼요. 또 내년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원래 10월 28일. 내년에는 10월 29일이에요. 2020. 자, 갑니다. 1번. 왜냐하면 우리 이제 법 조문에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 딱 우리 사회생활하는 게 다 법입니다.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은 자, 갑니다. 1번 땅 위의 경계를 새로 결정하자는 게 다음 기준에 의한다. 5개잖아. 1번부터 5번. 그래서 문제를 잘 내요. 내가 한 개 틀리게 살짝 한단 말이야. 1번 갑니다. 1번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간해야 되겠죠. 그 구조물의 중앙을 가지고 경계를 정합니다. 중앙. 자, 높낮이 차이가 없다. 중앙. 중앙에 말뚝 박는다는 거야. 자, 2번 연접되는 토지 사이 높낮이 높이의 차이가 있으면 구조물 등의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수평 면적을 정해야 되니까 하단부야.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이 산 같은 거 이제 청량할 때는 하단부로 해야 된다. 다음 2번 잘린 거 도로, 국어 등 토지에 줄거세요. 절토된 부분이 있는 때는 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상단부입니다. 그걸 하단부에 하면은요 청량하다 물에 떠내려가 버려. 조심해야 한다. 절토란 말이 나오면 상단부입니다. 다시 옵니다. 자, 높낮이 차이 없다. 중앙. 차이가 있다. 하단부. 잘렸다. 상단부. 지금 바로 외워버려야 돼. 그 다음 4번에 물이 나오면 최대 만족이선이야.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면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식에서 밀물시라는 거다. 밀물시. 밀물.
최대 만족이 있습니다. 다음 5번 공유 수면 매립 토지 중 제방에 나오면 이제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바깥쪽 어깨 부분. 예, 가능하면 넓은 거죠. 우리 면적은 넓을수록 좋잖아. 여기 제방이 이렇게 있다. 이 제방이 만약에 제방이 한 10m다. 뭐 여기 아니라 맨 마지막 바깥쪽 어깨 부분. 바깥쪽 어깨. 자, 거꾸로 가보자. 자, 제방이 있으면 바깥쪽 어깨 부분. 4. 물이 나오면 최대 만족이 있어. 3. 절토란 말이 나오면 잘렸다. 절토다. 상단부. 높낮이 차이가 있다. 하단부. 차이가 없다. 중앙. 이거 5개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와. 자, 요거는 이제 항상 소유자가 같을 때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자, 다르면 소유권이 우선하죠. 2번 갑니다. 2번 위 1번이 이제 뭐죠? 중앙. 2 하단부, 3 상단부의 경우 지상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자,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우선합니다.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소유권에 의해 지상 경계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3번 중에 표시 분할에 의한 경계는 땅 지상 건조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이제 1필지를 분할하려고 그래요. 자, 만약에 100번지다. 이걸 2필지로 분할하려고 그래. 그러면 100을 이렇게 2필지로 분할. 거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분할하면 건물이 철거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걸리게 분할하면 안 됩니다. 원칙이죠. 분할에 의한 경계는 땅 위에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면 안 돼.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외가 나와요. 예외를 해요. 예외 4개. 이 4개를 자주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이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는. 자, 이거는 결국은 건물을 철거해도 좋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외우는 방법은 확공도도 이렇게 확공도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확공도도. 확실하게 공부해야 도가 튑니다. 확공도도. 이 확공도도는 어차피 건물 철거할 거니까 예외적으로 걸리게 할 수 있다. 확공도도. 거기는 다만이야. 다음 4가지의 경우, 즉 확공도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간다. 1.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에 확정 판결, 결국은 이 건물 철거해도 좋다고 확정 판결 때려줬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확정 판결의 확. 2번에 공공사업입니다. 공짜, 공공사업. 이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건물 다 철거할 거예요. 보세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자, 지목 보세요. 학교용지. 학교용지가 되려면 건물 다 없애야 되잖아. 새로 학교 지어야 되니까. 학교용지, 도로 위에 건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로, 뭐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등등등 지목으로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즉 공공사업용 토지 분할할 때는 건물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국계법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이 언더라인 나왔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 어차피 건물 철거할 겁니다. 마지막 4번 도시개발 사업이죠.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에 분할하는 경우. 신도시 하면 싹 밀어야 되잖아요. 확공도도는 예외적으로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4번.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상. 이것도 한 2년에 한 문제씩 나와요. 자, 지상경계점을 딱 찍어서 그러면 그걸 등록하는 겁니다. 자, 방가로 1번. 양가로 1번. 토지의 땅 위의 경계는 우리 담장.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이런 게 없으면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자, 경계점 표지 그럼 우리는 그냥 말뚝이라고 생각하세요. 말뚝. 우리 이제 자 지적 측량하고 나면 이렇게 말뚝 설치하자는 거죠. 이렇게 말뚝 설치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새끼줄 놓고 이렇게 펼죠. 이게 세말뚝 그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제 외워야 돼.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점을 시켜서 말뚝을 새로 박은 경우는 다음 사항을 등록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 7개입니다. 자, 지상 어디다 말뚝 박았는지 등록하는 장부야. 1. 소재. 2. 지번. 묶으세요. 소재 지번은 모든 장부의 공통점입니다. 안동시청에 있는 모든 장부는 소재 지번은 다 적혀있어. 올 공통점. 그 다음 2번 경계점에 동그라미 치세요. 좌표가 나오면 신도시만 있어요. 경계점의 좌표는 가로 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신도시에만 있다. 4번부터 7번까지를 많이 내. 이제 경계점이 나와야 되겠죠. 4. 경계점의 위치 설명한 도면. 사진 찍는단 말이야. 경계를. 다음 5번이 중요합니다. 공부상의 지목하고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청량했구나. 왜? 실제 이용 지목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 6번 경계점 사진 찍은 파일입니다. 파일. 그 다음 7번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새말뚝이나 나무말뚝이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요걸 적은 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자주 나와요. 특히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5번이야. 어떻게 경계점인데 무슨 토지 이용 지목이 들어가나 그러면 안 돼요. 실제 청량했는지 확인하려는 거야. 공부상의 지목은 공부상 지목은 뭐야? 답으로 돼 있어. 답. 근데 실제는 막 농사를 안 져요. 그러니까 막 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사진 찍으라는 거죠. 토지 이용 지목. 요걸 관리해야 돼. 누가? 안동시장이.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경계는 꼭 한 문제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지적구 공부할 때는 토지 표시가 어떻게 됐죠? 6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를 공부하는 게 우리 지적 공부다. 1. 메뉴의 소재. 2. 지번. 우리 1필지가 1필지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잖아. 지목, 면적, 여기 이제 1필지. 자, 여기 토지대장이. 그리고 이제 5. 경계. 6 또는 좌표. 자, 이렇게 가면 돼요. 6개를 배우는 게 토지 표시야. 그러면 이걸 이제 기재한 장부가 바로 지적 공부란 말이야. 지적 공부에서 두세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자, 외우러 갑시다. 지적 공부는 등록 사항을 외워야 돼. 자, 서술 갑니다. 1번. 지적 공부를 하면 7개. 토지대장 묶으세요. 지적도 묶어. 항상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는 같이 한 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량을 했어요. 청량하면 지적도를 만든단 말이야. 지적도 보고 이제 토지대장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일제시대 때부터 그죠? 토지조사사업 해가지고 토지대장, 지적도 만들고 토지장 만들고. 그 다음에 1918년 이후에 임야 조사사업 해가지고 임야도 만들고 임야대장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등기하기 시작한 거고. 자, 갑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한 쌍, 임야대장, 임야도가 또 한 쌍이에요.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신도시에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걸 옛날에는 수치 지적부라 그랬어요.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전산화 거의 다 됐어요. 오른쪽 외우는 방법, 오른쪽 박스 나오죠.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기재상 외우는 방법. 맨 위에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은 일단 앞에 소재 지분 묶거든. 요 두 개. 요거는 올이라고 해요. 올.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점입니다. 7개 지적 공부의 공통점입니다. 소재 지분. 그 다음에 지목 면적. 맨 오른쪽에 고유번호 이렇게 되어 있죠. 액션은 아직 외우지 말고. 다음 공유지 연명구는 공유지 연명구는 땅이
땅이 두 사람 이상이니까 만약에 땅을 10명이 소유하고 있다. 공유죠. 공유. 공유 땅이라는 거야. 공유지. 그랬을 때 이 토지 대장에는 자, 한 명만 적어. 소유자, 갑, 외, 구인 이렇게 적습니다. 왜 토지 대장에 글자 많이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10명 이름을 적는 거야. 공유 연명부에 공유 땅 소유자 이름 적는 게 공유지 연명부. 는 뭐죠? 소재 지번이죠. 소재 지번. 맨 오른쪽에 토지 고유번호. 토지 고유번호 나중에 배웁니다. 일필지는 다 고유번호가 있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앞에 10자리인가요? 10자리는 이제 우리 소재입니다. 소재. 동리까지. 그 다음 11번째가 이제 요게 이제 대장의 종류야. 요 1번 이렇게 되면 토지 대장이고 2번은 임야 대장이 돼요. 뒤에 이제 8자리는 자, 지번이야. 본번과 부번. 그러니까 소재, 대장의 종류, 지번을 적는 게 토지 대장입니다. 토지 고유번호야. 나중에 또 나와요. 그 다음 대지권 등록번호는 자, 우리 아파트죠.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 이제 땅 위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501호 소유자가 갑이다.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대지권이란 말이야. 대지권. 대지권이 만약에 이 땅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이 중에 여기에 이제 만약에 사는 소유자가 20명이다. 그럼 여기 만약에 평수가 똑같아. 그러면 2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1000분은 50씩 지분 가지는 거지. 이게 이제 대지권. 이때는 이제 소유권, 대지권, 1000분은 50 이렇게 정답. 이게 이제 공유 지분이잖아, 결국. 이게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는 소재, 지번, 맨 오른쪽에 토지 고유번호입니다. 다음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죠. 도면 그림도 소재, 지번, 다음에 동그라미 지목하고 경계입니다. 지목, 경계가 들어가요. 지목, 경계. 도면에도 지목하고 경계 이거잖아요. 경계 도면 여기니까 10번지 다 이렇게죠. 지목 이게 경계죠.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반대우죠. 소재 지번하고 좌표가 가죠. 좌표 고유 번호입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당구장 페이지 소재와 지번은 공통사항입니다. 소재, 지번, 동리, 땅 번지는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 기재사항입니다. 다음 면적에 옵니다. 면적은 대장만 기재. 면적은 대장만. 그리고 토지 대장, 임야 대장만 기재합니다. 이게 전부 중개사법에 나온단 말이에요. 중개사법 실무에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자, 중개의뢰인이 토지의 면적을 물어본다. 뭘 보고 답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온다. 뭘 보고 답해야 돼?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고 답합니다. 다른 건 안 나타나니까. 다음 지목하고 축척 머리 걸쳐 따져. 지축은 대도만 기점. 대장과 도면. 지축은 대도만 가장 많이 나와요. 지목하고 축척은 대장과 도면만 기재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애우러 가죠. 이제 그게 포인트고, 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기재할 것들. 자, 방가로 2번 내려오세요. 대장의 등록사항 이걸 외워야 됩니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다 99% 똑같아요. 다른 게 뭐야? 글자가 토지하고 임야야. 자, 1. 필요적 등록사항 외우러 간다. 1번은 2번은 공통이죠. 소재 동리 단위의 행정구역입니다. 동리. 2번 지번. 근데 이제 임야대장은 지번 앞에 산자가 붙죠. 아라비아 숫자로. 예. 토지대장은 123의 4. 임야대장은 산 123의 4죠. 산자가 들어가죠. 다음 3번 중요하세요. 지목. 한글로 정식 명칭을 기재합니다. 자, 4번 면적이죠.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는데 어디만 등록한다고? 대장만입니다. 면적은 대장만 등록해요. 다음 5번도 정해펴지. 5번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렇게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들어가는 게 태장입니다. 태장. 그래서 이제 태장하고 등기부를 일치시켜야 된단 말이야. 다음 중요한 거 6번 토지 고유번호. 토지 고유번호는 땡땡 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 번호를 19자리 숫자로 표시합니다. 소재하고 치번하고 특히 뒤에 대장의 종류, 대장의 종류 적으세요. 대장의 종류는 1번이 토지대장이야. 1번 토지대장, 2번이 임야대장, 1번이 토지대장, 2번이 임야대장입니다. 토지 고유번호는 소재, 치번, 대장의 종류밖에 안 표시합니다. 다른 건 표시 안 해요. 다음 7번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다음 8번 한 쌍인 도면번호죠. 도면번호입니다. 도면번호. 토지대장하고 취적도 한 쌍이니까 도면번호. 다음 9번 중요 축척입니다. 자, 축척은 당구장 표시 대장과 도면에만 기정하는 게 축척이야. 지목과 축척. 지목하고 축척은 대장과 도면만. 다음 10번 가장 중요한 토지 이동 사유죠. 토지가 이동하는 원인들 가로 열고 신규 등록, 분할, 합병 등을 기재합니다. 또 당구장 표시 나오죠. 토지 이동 사유는 오로지 대장만 등록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이동 사유를 등록합니다. 11번 마지막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소유권 이전, 주소 변경 등을 기재합니다. 자, 그 점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퇴장을 했으니까 우리 등기하고 일치시킵니다. 자, 토지 대장이든 임야 대장은 왼쪽에다가 이제 토지 표시입니다. 토지 표시인데 1필지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만 표시합니다. 소, 지, 면, 경계하고 좌표는 없어요. 나 오른쪽에 소유자 표시잖아. 소유자. 자, 소유자가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하면 이걸 가지고 등기, 신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부를 만들죠. 등기부 이제 표제부 만들죠. 표제부하고 이 토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이게 불일치하면 각하. 그 다음에 이제 갑구 만들어야 되겠죠. 자, 갑구에 소유자 갑.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표시는 뭐가? 이 대장이 우선합니다. 항상. 그리고 이 소유권은 뭐가 우선한다? 자,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이 등기부에 권리 추정력이 있죠.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소유권은 등기부가 우선. 자, 표시는 대장이 우선. 요걸 머리에 그리고 있어. 항상 공부할 때. 아니, 시험 합격에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정리하고 밑에 이제 3번 공유지 연명부. 자, 땅이 공유일 때 소유자 이름 적는 게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자, 그 당구장 표시 두 개 올라온다. 공유지 연명부 등록상. 자, 1번 소재, 2번 지목 필요 없고, 자, 3번 소유권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자, 공유도 소유니까 2, 4 소유자의 성명, 주소. 5 토지의 고유번호 19개. 6번째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페이지번호, 장번호. 7번 중에 표시하세요. 소유권에 지분 들어가겠죠. 왜? 공유니까. 공유자별 지분 적습니다. 공유 지분 10분의 1, 100분의 1. 자, 그럼 안 적는 거 보죠. 당구장 표시 공유지 연명부에는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건 등록이 안 돼요. 나중에 공부하면 이해가 돼요. 자, 4번 중요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이거는 의도 보죠. 땡땡. 우리 집권법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대지권 표시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땅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의 뜻을 등기하는데,
자, 이러한 토지를 보통 공유와 구별하려고 보통 공유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 작성한 장부를 대지권 등록부라 그래. 아파트가 서 있는 땅에만 대지권 등록부가 있어요. 자, 여기로 갑니다.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일단 자 보세요. 밑에 땅은 공유잖아. 이 땅은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 있으니까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 연명부 기록상 더하기 4가지를 더 적습니다. 요거만 이제 잘 외우면 돼. 자, 거기에 이제 자 1, 2, 3, 4, 5 이게 이제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입니다. 공통이고 그 다음 6, 7, 8, 9를 외워야 돼. 6, 7, 8, 9만 이제 4개죠. 1.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비율. 근데 뭐 소유권 대지권 아까 했죠. 1000분의 50. 다음 7번에 건물의 명칭이죠. 삼성 레미안 아파트 건물의 명칭. 그 다음 8.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101도. 9. 집합 건물변 대지권 등록부 페이지 번호. 이 답은 6, 7, 8을 냅니다. 6. 대지권 비율. 7. 건물의 명칭. 8. 전유분의 건물 표시를 하는 게 대지권 등록부에 효령껏 남겨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도면 갑니다. 지적도하고 임야도. 자,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자, 의 가면 의는 뭐 앞에서 다 했으니까. 자, 반가리 2번. 지적도와 임야. 자, 임야도 축척 외웁시다. 자, 축척. 자, 지적도 축척이 7개가 있고요. 임야도 축척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축척이 또 법이 딱 정해놨어요. 자, 1.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딱 7종입니다. 자, 1번 외워야 된다. 지적도에 사용하는 축척은 가장 대축척이 500분의 1입니다. 이게 바로 신도시죠. 500분의 1. 자, 분모가 자, 세 자리인 게 500분의 1, 600분의 1 두 개밖에 없어요. 500분의 1, 600분의 1. 그 다음에 분모가 네 자리. 자, 네 자리. 자, 1000분의 1. 1000분의 1. 다음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게 1200분의 1이죠. 조심하셔야 돼. 자, 500, 1000은 있는데 2000은 없어요. 2000분의 1. 요건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2배. 2400분의 1. 그럼 자르고 그 다음에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왔죠. 답이 2000분의 1로 한번 나왔고. 자,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다음 잘라주고 3000분의 1, 6000분의 1, 7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게 1200분의 1입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있어서 그래요. 자, 2번 외워야 됩니다. 2번. 도시개발 사업 등 무조건 도시개발 사업남 신도시 지적확정 청량 경계점 좌표 등부 500분의 1은 머리에 딱 나와야 돼. 토지개발 사업 시행으로 동그라미 치죠. 지적 확정 청량. 확정 청량을 경위 청량으로 실시한 지역, 즉 신도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데 축척은 500분의 1을 사용합니다. 지금 바로 해봅시다. 도청 신도시 그럼 무조건 지적 확정 청량. 자, 기구 이름은 경위입니다. 경위 청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한다. 축척은 500분의 1이다. 자, 2번 내용. 임야도의 법정 축척은 2개입니다. 임야도는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계가 좀 꾸불꾸불 곡선 형태로 보여요. 이 중에 가장 많은 게 6000분의 1입니다. 이게 좀 일제시대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통 이제 지적도는 현재 1200분의 1 가장 많아요. 우리 뭐 영주, 봉화 이런 데죠. 임야도는 6000분의 1이 가장 많고 일제시대 때 사용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신도시 만들면 가장 큰 축척인 500분의 1로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걸 이제 수치지적구라 그랬는데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자, 방가로 3번에 도각선은, 자, 외곽선, 도면의 외곽선이에요. 자, 1번 시험은 안 나오지 뭐죠? 지적도 및 임야도는 크게 도각선하고 필지별 경계로 나눠지는데 도각선은 평면 직각 종행선으로 구별합니다. 시험 안 나와요. 보통 이제 40cm, 30cm죠. 직각,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요게 이제 40cm, 요게 30cm. 시험 안 나와요. 그냥 직각이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각사각이니까 평면 종행선 수치라는 거죠.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도면 지적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걸 색인도라 그래요. 여기 가운데가 몇 번이죠? 9번. 이게 9호. 옆에 있는 도면이 6호라는 거죠. 9번 동그라미 치고 색인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군,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몇 번째 자줄과 동그라미 지적도에 동그라미 치세요. 지적도 몇 페이지 중 거기다 9호라고 적어. 9호. 포인트는 지적도 동그라미 제9호. 왜 여기 색인도 중간에 9잖아요. 9호. 그 다음 축척이 가장 많은 거 적으니까 1200분의 1로 하죠. 1200분의 1. 축척이 얼마라고? 1200분의 1.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도각선이야. 그림의 외곽선이라는 거죠. 도각선. 자, 도각선에서, 자, 가로 맨 오른쪽에 얼마라고 돼 있죠? 24만 9,400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자, 세로 맨 오른쪽에 11만 4,500이죠. 그 다음 맨 좌측으로 와보세요. 맨 좌측에, 자, 가로에 11만 4천, 세로에 24만 9천이죠. 그럼 가로는 거리가 얼마겠어요? 빼보세요. 14만 9,400에서 빼니 400이죠. 그죠? 400. 세로는 500이죠. 400 곱하기 500 이렇게 되겠네. 자, 400 곱하기 500 곱하기 1200 하면 넓이가 나오죠. 면적이. 총 면적이 도각선 면적. 그런 시험이 안 나오고요. 이걸 도각선이라고 합니다. 도각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나오죠? 경계. 여기 경계점. 그 다음에 지목, 지번, 지목 나오죠. 이게 도면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양식을 머리에 그려야 돼. 자, 왼쪽 A로 옵니다. 이제 그럼. 도면의 등록상 1. 소재 2. 지번 3번 지목 조심하세요. 지목은 보로 표시하죠. 땡땡. 10번 오른쪽 옆에 보로 표시합니다. 얘가 730 전, 바로 옆이죠. 옆에 전, 산 13호, 35 임, 이렇게 지목은 보로 표시합니다. 옆에 적어 보세요. 자, 차문자라는 거 4개 어떻게 외웠죠? 차문자 4개, 두 번째 글자. 예, 장차천은 그렇게 아무지 나온단 말이에요. 장차천은. 자, 4번에 경계, 5번에 도면하고 색인도의 색인도 땡땡. 도가성의 좌측 왼쪽 상단에다가 토지의 소재 앞에 인접 도면과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한 도표와 번호를 말합니다. 여기 이제 도표죠? 도표와 번호를 말합니다. 색인도라 그래. 색인도. 다음 6번에 도면의 제명, 그러니까 지적도라는 거야. 지적도 및 축척 1200분의 1. 9. 도각선 및 그 수치 했죠? 도각선 및 그 수치. 자, 그 수치는 우리 수원에 있는 국가 기준점을 기준해서 측정한 거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땡땡. 도각선의 수치 아까 24만 9,400이고 수치는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 위치를 이제 특정하기 위해서 원점 동그라미 치세요. 원점이 지금 저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해서 등록하는 게 도각선의 수치입니다. 8번 중요 가장 자주 나와. 8번 동그라미 치고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동그라미 거리입니다. 거리 가로 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비치된 지역이 하나다. 이게 포인트야. 신도시에만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도면에 적어요. 그래서 당구장 표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만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합니다. 아까 봤던 거죠? 한 번 더 볼까요? 한 장 넘기세요. 넘겨서 25페이지. 25페이지. 자, 거기서 아까 봤던 79단지 2, 79의 2 대봅니다. 가로가 얼마예요? 아까 가로가 25.18. 요게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거리 면적이 아니고. 자, 세로는 22.26. 요게 바로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면적이 아니야. 거리. 그래서 이 거리 곱하기 거리 하면 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원시 돌아오세요. 어디에만 있다고? 신도시에만 있다는 거야. 그 점을 머리에 그려야 돼. 다 있는 게 아니야, 전국적으로. 자, 바로 오른쪽 23페이지 보세요. 거기 봉화에 있는 지적도에는 그럼 없잖아. 좌표로 계산한 거리 없잖아. 그냥 꿀꿀만 있죠? 자, 다시 왼쪽 9번 옵니다. 9번. 가장 중요한 거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중요 표시하세요. 삼각점하고 지적 기준점의 위치가 있어요. 자, 도면 안 보이지만. 그런데 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25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여기 보여요. 이게 왜냐면 축색이 크니까요. 500분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79번로 가고, 아니죠. 맨 78번로 가고, 55번록의 맨 중간에 도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팔자가 있죠. 요게 바로 지적 삼각점이야. 이게 도근점이라 그래. 동그라미 8번. 8 동그라미 있죠. 그게 지적 삼각점 중 도근점이야. 그 도로를 따라 쭉 내려오면 123번 도로에서 그 9자 나오죠. 9의 동그라미 찾았어요? 그게 도근점이야. 또 쭉 내려오면 10 동그라미 나오죠. 못 찾았어요? 도로 쭉 내려오면 못 찾는 게 아주 정상이에요. 여기 이제 도근점이라고. 여기는 지적 삼각점 도근점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그 나중에 나와야 돼. 자, 48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48페이지에 여기 나중에 청량에서 나오는데 48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3번 지적 기준점의 종류 이겁니다. 지적 기준점은 항상 청량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이야. 쉽게 그 위에다가 삼각대 놓고 청량하라는 겁니다. 자, 1번 지적 삼각점은 여기 저 산 꼭대기 있습니다. 도면상에는 동그라미에다가 열십자로 표시합니다. 다음 2번에 지적 삼각 보조점은 동그라미를 새카맣게 표시하고 3번 요거 나오죠. 지적 도근점 요게 시내에 있는 것들이야. 도면상에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이게 바로 도근점입니다. 여러분들 시내에 가다 보면 여러분들 가보세요. 나중에 식사를 가다 보면 여기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몇 개나 있어요. 이렇게 쭉 한 50에서 보통 한 100m 사이 한 개씩 있습니다. 발로 차고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자, 돌아오시면 다시 이제 9번 22페이지에 9 삼각점하고 지적 기준점 위치 아까 그림 맞죠? 동그라미. 다음 10번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입니다. 시청의 위치, 동사무소 위치. 우리 네이버 지도 보세요. 네이버 지도 그게 지적도로 공간에서 쏜 거야. 그게 뭐야? 건물 나오잖아요. 이게 도면에 있는 겁니다. 건축물하고 구조물의 위치, 그리고 위성 촬영하면 다 보여요. 이게 도면에 있습니다. 다음 11 경계점 중요 표시하세요. 신도시에만 있는 거 1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자 줄거 도면의 제명 끝에 제명에 적어 지적도. 지적도라는 이 제명 끝에 가로 열고 좌표라고 표시한다. 내용입니다. 자, 지적도라는 도면의 제명 끝에 가로 열고 좌표라고 표시한다. 그리고 잘라놓고 도면의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으로 청량할 없음이라고 없음이고 없음. 그리고 12 지적 도면에는 지적 소관청의 직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심. 전산에는 직인 안 적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 즉 전산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 도면은 직인 날인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25페이지로 와보세요. 25페이지로 와보죠. 자, 그러면 25페이지에 자, 이 도각선 위에 색인도 보세요. 색인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색인도가 중간에 몇 번이야? 동그라미 9번. 그리고 무선면을 지우고요. 이제 신도시라고 적어놔. 신도시가 우리 뭐 호명면인가요? 네, 그러면 호명면으로. 호명면 지적도 옆에 이렇게 적어요. 그걸 빠졌어요. 지적도에 가로 열고 뭐라고 적는다? 좌표. 이거죠. 지적도 끝에 가로 열고 좌표 가로 닫고. 지적도 끝에 가로 열고 좌표 가로 닫고 적는다. 그리고 그 축척에 아까 얼마나 적으라고 그랬죠? 500분의 1. 지금 말해 봅시다. 신도시에는 색인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도 가로 열고 좌표라고 표시한다. 그리고 축척은 500분의 1이다. 그리고 도각선 맨 밑으로 오른쪽 내려와봐. 맨 밑에 언더라인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이 도면에 의해 말 수 없다. 청량 없음이라고 적혀. 없음. 그러면 청량을 뭘로 해야 돼? 좌표로 해야 된다는 거야. 신도시에는 도면 가지고 청량하는 게 아니라 뭐로 청량해야 돼? 좌표로 표시해야 돼. 그 밑에 이제 직인 나오죠. 2020년 4월 26일 작성 인자에 적어 직인입니다. 직인. 근데 전산에는 직인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넘어갑니다. 27페이지에. 그래서 좌표를 어디다 등록한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단 말이야. 자, 그럼 신도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래 이제 도면하고 원래는 자, 지적도하고 대장이 한 쌍이 지적 공부야. 보통의 경우는 자,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요 두 개만 떼보면 돼요. 신도시는 이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신도시 반드시 또 뭐 떼봐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같이 떼봐야 돼요. 이걸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나중에 사기당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야 돼. 또 모르고 그냥 끼릭끼릭 뭐 책만 봐가지고 합격에는 꽝이야. 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도면 받고 다시 옵니다. 임야도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임야도는 색인도 맨 중간이 뭐죠? 4번이죠. 그 임야도는 자, 무선군 무선릉 밑에 저 동그라미 쳐 임야도 나왔죠. 제명이 임야도입니다. 거기는 좌표라고 안 적어. 임야도. 그리고 15장 동그라미 쳐 4호. 그 축척에다가 6,000분이라 적죠. 6,000분의 1 축척. 6,000분의 1 축척. 그리고 이제 도각선 중간에 보면 맨 위에가 산 1번지 임 앞에 산자가 붙어 있죠. 산 2번지 임은이 임야를 줄임말이잖아. 맨 밑에 서기는 지우세요. 이제 서기는 없어졌어요. 옛날 겁니다. 이거는 1989년 12월 조제 청원군은 인직인입니다. 여기 직인을 찍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도면 정리했고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25페이지 옵니다. 5번 그 유명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의 표시하세요. 꼭 한 문제 나와. 신도시입니다. 자, 방금 1번 경계점의 동그라미 좌표 등록부란 각 필지 단위로 1필지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동그라미 치죠. 평면, 직각, 종행선 좌표인 XY 좌표로 등록하는 지적 공부를 말합니다. 좌표로 등록한다. 그게 포인트야. 자, 방가로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의 지적, 그림 지적보다 정밀도가 높다는 거죠. 높다. 그래서 지금 500분의 1입니다. 500분의 1. 500분의 1로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다시 넘기세요. 27페이지 다시 양식 한번 봅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맨 왼쪽 동그라미에서 한번 고유 번호, 거기 저거 19자리 수. 19자리 뭐뭐 적는다고? 소재, 치번, 대장의 종류. 소재, 치번, 대장의 종류가 고유 번호야. 자, 동그라미 1번이 소재, 뭐 호명면, 그게 적을까요? 호명면. 2번 치번은 뭐 10번지. 10-1이죠? 10-1. 10-1. 그 다음 오른쪽 4번에 도면 번호, 도면 4, 페이지 번호, 장 번호. 왼쪽 동그라미 5번에 보도, 1필지 보도, 동그라미 5번 부호, 1, 2, 3, 4, 5, 6, 좌표, X값, Y값.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포인트는 보도, 부호, 좌표가 들어간다는 거. 여기 포인트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럼 왼쪽 옵니다. 4번. 작성 지역은 전국적이 아니죠. 신도시에만 있어요. 자, 양가로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봉화 이런 데는 없어요. 이게. 지적자 소관청이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신도시 사업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2번 해봅시다.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구비하는 지역 두 군데야. 1, 두 군데. 1,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농지개량사업, 지역개발사업. 이걸 묶어서 그냥 신도시. 신도시 사업 시행지역으로 자 동그라미 갑니다.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하는 지역과 여기 신도시야. 그 다음 2번 시가지 지역에 동그라미 치세요. 촉척 변경 청량, 촉척 변경 청량을 경위 청량방으로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 두 군데입니다. 는 반드시 좌표 등록부를 만들어서 비치해야 돼. 두 군데 신도시하고 촉척 변경 시행지역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요거는 좌표로 계산해야 돼. 자, 양가로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신도시에서는 토지의 경계 설정이나 땅 위에 보고는 반드시 좌표 이하입니다. 좌표. 도면으로 못해. 좌표 이하고. 청량은 동그라미 치세요. 청량은 경위 청량방법에 따릅니다. 경위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위 청량방법에 따른다. 그리고 면적은 좌표 면적 계산법입니다. 좌표로 면적합니다. 자, 양가로 4번 다시 옵니다. 의무적 작성지역 두 군데인 지적 확정 청량 시행지역하고 시가지 지역의 축척 변경 시행지역입니다. 의 축척은 500분의 1로 작성합니다. 지금 해봅시다. 신도시하고 시가지에서 축척 변경 시행지역은 축척이 500분의 1이야. 자, 다만 예외, 다만 아까 신도시 중에서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은 농지개량사업은 그래도 조금 신도시에 떨어졌죠. 그죠? 떨어졌으니까 축척을 1000분의 1로 합니다. 무조건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의 축척은 1000분의 1로 하는데 이게 원칙인데 1필지 면적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은 경우는 이럴 때는 자 줄었습니다. 미리 도지사의 승인사항이야. 시도지사 승인 받으면 최대 6000분의 1까지 할 수가 있다. 이 점 기억합니다. 자, 농지 개량 사업을 하면 도시죠. 농지 개량 사업 시행 원칙은 500분이 아니라 뭐자 1000분의 1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1필지가 너무 한정 넓어요. 그런 경우는 자, 큰 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누구 승인 받아서 시도지사 승인 받으면 6000분의 1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6천분의 1. 이거 저번주 배웠잖아. 시도지사 승인 받는 건 4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보세요? 까먹었죠? 지축행 6천분의 1 이렇게 해봤죠. 지축행 6천분의 1 거기서 나오는 거야. 앞으로 한번 와보세요. 나중에 되면 시험 애워져요. 8페이지로 옵니다. 8쪽. 자꾸 들어야 돼. 8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당구장 표시 2개 나와 있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의 승인사항. 옆에 애우라고 뭐라고 되어 있죠? 지축반 6천분의 1. 바로 이겁니다. 지축반 6천분의 1. 1번 지번 변경, 2번 축적 변경, 3번 지축반이네. 자, 말하자면 행이 아니고 반. 시청 바깥으로 반출할 때. 그리고 4번에 자, 그래서 농지 개량 사업에서 시도지사의 승낙받으면 6천분의 1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야. 무조건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지축반 6천분의 1 이렇게 합니다. 지축반 6천분의 1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26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적부 조금 이제 애워야 되는데 쉬워요. 자, 6번 애우는 요령을 잘 봐야 돼. 자,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상 매년 나와. 당구장 표시 3개 돼 있죠. 10월 28일 딱 적어놔. 1번, 2번 소재 지번은 공통. 3 고유번호 19자리. 다음 5 지적 도면 번호. 그 다음 6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6번 부호 및 보도 보입니다. 부호 및 보도, 부호와 보도. 그 다음 6번 좌표 묶어대 3개의 부호, 보도, 좌표 요 3가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한 사항이에요. 쉽게 그림, 보도, 부호, 좌표. 그리고 7번 지적소관청에 직인하고 직인 날인 번호. 자, 마지막 합보죠. 당구장 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안 적는 거. 자, 지목입니다. 한번 적어보죠. 지목은 어디만 적는다 그랬죠? 지목은 대도만이야. 대도. 대장하고 도면에만. 자, 면적은 어디만 딱 한 군데. 면적은 어디만? 대장만. 경계는 도면만. 도면에만. 소유자는 대장이죠. 대장. 축척은 어디죠? 축척은 이것도 대도만, 대장과 도면. 등은 등록 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두세 문제가 나와요. 27페이지. 그래서 먼저 공부할 때 지적 공부에다가 뭘 등록하는 이것부터 좀 외워야 돼. 거기서는 또 지적 보여줘서 한 두세 문제 나오고 중개 실무에서 한두 문제 꼭 나온단 말이야. 2차입니다. 2차 점수 올라가려면 지적 공부 7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먼저 외울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외우고 그 다음에 도면 2개, 그 다음에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가장 중요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 7개에 뭘 기재하는가 이게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이제 그러면 이게 쉬워져요. 2차가. 자, 그러면 등기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에서도 등기관이 등기를 다 완료하고 나서 토지 소관청에다가 통지하는 거 뭐냐? 소유권만 통지해 주잖아. 왜? 소유권만 일치시키면 되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통지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 회장의 기재사항이 아니니까 소유자만 기재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고 조금 쉬었다가 28페이지 자, 지적 공부 보관을 하겠습니다.